양승태 전 대법원장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전대미문 이런 수식이 계속해서 이분을 따라다닐 운명이 됐는데요. 구속의 정당성을 떠나서 사법부로서나 우리 국민으로서나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요. 이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또 더불어 최근 국회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뜻밖이었다 이런 평가 내놓고 계시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빗나갔습니까? 네, 참 착잡한 아침인데요. 예.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이 심리 계획을 누설한 독대 문건하고요. 그렇죠. 또 이규진 판사의 수첩 이 예. 증거를 피해가기가 사실은 좀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 또 자초한 면도 좀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후배 판사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어떤 대법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연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어쨌든 이게 저희가 환영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또 참 심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잡한데요. 네. 앞으로 좀 파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일 거고요. 또 이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이런 계속돼 왔던 이런 감정 대립,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이고 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의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사분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는데 한 세대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 이것은 법원 하기 나름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흑역사를 통한 법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회에 만들어진 사법개혁특위 이 문제가 사실 궁금한데요.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주요한 주제가 한 3가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개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한 달 전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7,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어느 만큼 왔습니까? 한 8, 9부 정도 왔습니까? 8부 능선 정도에서 지금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군요. 조문화 작업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방해꾼은 검찰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오히려 이제 겉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저께 그저께
만 해도요. 예. 의원회관에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예. 문건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희가 예. 이제 그 문건을 보게 됐는데 예. 예를 들면 어느 조항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네. 이러이런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정도의 의견 전달과 또 사전 상의는 저는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겁니까? 왜 그 자치경찰법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 또 예를 들면 검찰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법개혁특위의 검경수사권 소위에서 의원님들의 그 진지한 토론 속에 활발하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데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한 발언이나 아니면 어디 뭐 방송이나 나가서 한 발언을 갖다 그걸 검찰이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니터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리하고 각 의원님마다 이걸 갖다가 다 문건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저는 이것은 검찰의 월권 행위고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마다 늘 국회를 압박해왔던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건을 보고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사법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안이 그렇게 그 경찰 쪽으로 치우친 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요. 물론 그 권력기관 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뭐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것이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되는 과정에 이렇게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그 검찰 공화국의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에 총이 법인 나라였다면 그 이후에 검찰공화국으로서 칼이 법인 나라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법인 나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사법개혁특위 위원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쪽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대검에서 오신 분한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해달라. 제대로 전달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두로 하셨군요. 자, 다음번 문제는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공수처 설치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공수처 설치는 그 한 달 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보다 진전된 사항이 있다면 일단 법안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1차. 법안 심의를 했군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와 관련해서 저는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대안을 냈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굳이 싫다면 그 이제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상설특검이 있는데 이걸 굳이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수처는 평상시에 공직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설특검을 상임특검, 그러니까 기구특검화하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야가 서로 밀고 땡기기 하면서 특검을 누구를 하니 이러면서 매번 싸우지 말고 아예 특검을 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특검제, 상임특검제를 하자라고 제가 자유한국당에 의견을 던졌는데요. 아직까지 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답은 못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이제 법원행정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견은 뭐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뭐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이제 폐지 문제가 주요 골자인데요. 이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여야 간에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고등부장 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아직 법원 법조 소위가 조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재판 청탁 논란 등 뭐 여러 가지 국회가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문 제기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 네, 잘못 드렸네요. 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기도 하시고 또 법사위에도 오래 계셨기 네. 때문에 이 문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건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네. 부인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이 이 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 그 일로 지금 가장 뜨끔한 분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예. 이 국회의 파견 판사와 파견 검사 제도를 없애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강렬하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것을 왜 반대했겠느냐를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 여러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 왜 서영교 의원 이름만 나오고 자유한국당에도 그 법원 재판을 네네네. 청탁했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그렇죠. 왜 안 나오냐? 이군현 노철래 의원 청탁한. 네, 예.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검찰이 충분히 그런 예.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소장을 보면은요, 예. 그 공소장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네. 시점이 그런 거죠.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예. 민주당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그냥 당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처리를 한 게 적절한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예. 저는 그 부분이 비판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제 서영교 의원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해도 일단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상당히 무게가 있는 주장인데요. 공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소장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검찰이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된 어떤 그런 말의 그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예. 굉장히 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워딩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한미동맹 우호증진 사절단으로 미국 다녀오신 사이에 국내에 참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혜원 의원 건인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단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의원님이 원내대표셨다면 동행을 하셨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예. 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실 어루만져줘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홍영표 대표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고요. 네. 또 이제 요새 보면은 이제 이해 충돌 문제로 이것이 또 번지고 있던데. 예. 저는 국회 내에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빨리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법사위만 하더라도 검찰을 하다가 와서 바로 법사위에 그 위원이 되면 이거야말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해충돌이 되는 거고요. 또 손혜원 의원의 무슨 쪽지 예산을 지적했던 그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인가요? 그분은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 차관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결위에 들어오셔갖고 본인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저는 이해충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답변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